그 교수님, 네. 그 혁신도시 시즌 2 가장 그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혁신도시 시즌2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걸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네. 지역이 이제 서울을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끌어간다. 네. 그러려면은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뒷받침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점으로 짚었던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제 지역으로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때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이를테면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당신들보다 지금 현재 당신들의 거주 여건보다 결코 나쁘게 해주지 않겠다. 네. 그보다 더 좋게 해주겠다. 네. 이런 이제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켜지지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그런 거를 지향해서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돼야 되고 네. 주거 여건으로는 서울 못지않은 서울을 능가하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네. 뭐 교통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뭐 또는 또 근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주 여건이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 대형마트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마트와 또 소소한 자영업자들 간의 어떤 관계도 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또 주민들은 대형마트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혁신도시의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네. 하는 거고 또 교육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참 기획할 때 이런 거를 막 이제 내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초, 중, 고교 복합시설을 하겠다. 네. 원스톱 서비스로 네. 그 초중고생들이에게 필요한 그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제공해주면 효율을 높이고 잘 하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이게 교육 환경을 일거에 개선시키는 건데 또 각계 학교는 자기 독립성을 또 요구해요. 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또 유치원도 그래요. 그 서울 못지않은 걸 하려면 이제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이들 오면은 아이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 환경도 국제 수준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국제 교육기관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제까지는 유치원이니까 또 이 관에서는 그냥 사설 학원으로 취급해버려 가지고 그 저 토지 매입도 그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점검해야 될 게 네. 많구나. 우리가 다 같이 네. 합심해서 안 되는 거는 풀어가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흠 안 나가게 자기 책임 안 지게 이렇게 네. 하니까 조금 어려웠지 않았을까. 앞으로 그런 네. 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쟁기지와 함께 어떤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부가적으로 그러면 지방과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의 목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네. 지역 인재 채용률을 지금 한 13%, 30% 배로 높이고 그다음에 질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과 부가해서 조금 전에 이민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부분이 정주 여건인데 네. 그 정주 여건은 도로, 교통,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네. 학교 이런 시설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민의 입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도시가 적어도 지역의 신성장 거점이 되려면 적어도 앵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유치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가 시즌2가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추가 공공에 의한 이전이 좀 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자, 부시장님. 예,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예, 우리 대구시정부에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예.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아직 정부에서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네.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이 관련해서 조직도 정비를 해서 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토안은 정부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곧바로 할 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9월 4일 발표한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122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볼 때 공공기관을 볼 때 그 1,000명 이상 고용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저희들 한 20개 내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공기관 중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그 산업과 지역 등이 부합되는 기관들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정치권과 좀 합심해서 중앙정부를 그 협의회나 장에 끌어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봅니다. 그 대구시 산하연구기관에서 나온 예. 논문인데 보니까 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 뭐 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네. 현재 제가 볼 때 지역 산업과 연관성 이것도 있고 네. 현재 핵심 도시에 기존 이전행 기관이 있습니다. 네. 기존 이전행 기관과의 또 새로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네. 연계한 것도 있지 않냐. 네. 가스공사 같은 에너지하고 네. 네.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좀 복합적인 컨비네이션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그 우리 지역 미래 전략 산업, 그다음에 네. 지역 전통 산업, 현재 이전에 있는 공공기관과의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네. 조금 전에 그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어떻게 봐야 이제 되겠습니까? 122개 조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네. 지금은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네. 봐지고 네. 또 그 원래 이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 잔류할 수밖에 없는 심사를 해서 그런 걸 이제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재심사할 필요도 네.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들이 네. 이것도 역시 한 2년 전에 조사한 건데 요게 한 2년 전에 조사로는 한 56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좀 더 많다고 저는 보는 게 네.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회사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분을 1%씩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게 관리를 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회사라는 게 560개가 아니라 뭐 있을 저는 뭐 몇 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네. 방송이라 네. 훨씬 많다.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분은 몇 퍼센트든지 실제로 1% 낮다고 해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30%대 행사하는 네. 것과 29%대 행사하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네. 근데 정의상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네. 실제로 본다면 자회사가 560개가 아니라 네. 훨씬 많다고 보여지고 또 관련된 업체들이 또 협력업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거래를 하는 네. 이거는 뭐 그때그때 그 해마다 달라지는 거지만 네. 또 뭐 이것도 역시 몇 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또 뭐 책임 있는 자리니까 네.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훨씬 더 큰 규모로 혁신도시 시즌2를 기획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네.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